CBS, 블룸버그, 돈나무, 머스크, 스탠포드, 휴먼스토리, 홍보평, 성렬형, 안될과학, 월특남, 원인 에버 슬립, 슈북의 조지에게 젤러스키, 디 인데펜던트. 성렬형, 세계시장이 내 시장. 좋은 태도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소개했죠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영화나 소설이나 찌라시에서 저도 뭐 소설 쓰고 그러지만 맨날 주인공은 고아고, 고아가 늘 좋은 건 착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제 고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아 세계를 많이 알고 또 고아를 주인공을 해서 소설도 쓰고 그랬죠. 제가 쓴 다음부터 현대 판타지에서 주인공이 고아 출신들, 보육원 출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설정상 그게 편하거든. 가정관계가 이제 편하니까. 어쨌든 간 중요한 게 기업인들은 죄다 나쁘고, 이거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 78%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그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을 더 이렇게 막 그렇게 후벼 파야지 돈이 되잖아요. 반대로 이제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항상 좋게 표현하죠. 막 노숙자끼리도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노숙자 안에도 서열이 있고 노숙자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어쨌든 황복현 휴먼스토리가 이런 건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또 저는 항상 자유우파는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유우파다, 이렇게 늘 강조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어떠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긍정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게 동기부여, 도파민, 세로토닌이라 도파민, 긍정적 마인드, 뭐 맨날 강조하죠. 사비트리님도 이런 거 강조하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드라 생각으로는 일과 가정을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뭐 스티브 잡스, 킬빌, 베이조스, 머스크 다 이혼했죠. 그러니까 제드래곤도 이혼했네. 러셀, 빅토 로스찰리 같은 건 재혼했고, 뭐 데럭주도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것론보다 마자세론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제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좌파시로서의 삶을 굉장히 반성하면서 나만 알았다.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마자세 하다 보니까 나타샤가 보이고 부모님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아이들이 보인다. 그러면서 저는 일과 가정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이 파괴되면서까지 출세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 출세하고 담 쌌어, 이런 게 아니고요. 막 그러면 나는 뭐 출세할 수 있었는데 인들은 일부러 출세를 안 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출세하면 좋죠. 나쁜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권하는데 그런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가지세요. 그런 욕심이, 출세하지 않은 욕심이 뭐 이렇게 욕망 절제가 좋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출세가 가능한 분들은 출세하셔야 됩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요. 출세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역시 교장선생, 졸업식 때 교장선생의 따분한 얘기보다 돈 뿌릴게! 500달러! 이게 또 그냥 무조건 $1000를 주는 게 아니라
$500는 당신들에게 줄게. 대신 $500는 당신들의 지인에게 선물로 줘라. 기프트해라. 엉망진창. 예. 어느 대학이야 이 대학 교장. 예. $1000씩 뿌리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졸업생들에게. 예. 광분하네요 대학생들이. 예. 최고의 예, 졸업식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젤런스키가 볼티모어 대학에서 또 연설을 했네요. 이게 이벤트죠 여러분. 예. 젤런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런스키가 미국의 볼티모어 대학에서 화상 연설을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국유원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스티브 잡스가 뭐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연설을 한다든가,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뭐 졸업식에 연설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방시혁도, 요즘 방시혁이 너무 인들아 볼 때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방시혁을 좋아하는데 방시혁이 너무 살부터 좀 뺐으면 좋겠어요. 방시혁이 너무 잘난 척하는데, 어쨌든 방시혁도 아마 서울대 졸업식인가 입학식인가 그때 연설을 한 걸로 봅니다. 이런 어떤 졸업식 이벤트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긍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월택남 한국의 이런 어떤 포르노 산업 마구 선생님이 언급한 걸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월택남님께 너무너무 마구 선생님 수제자로서 진심으로 마구 선생님 언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르노나라는 선진국이다. 국유원이 이걸 딱 그 규약을 갖고 있어요. 아직 이런 면에서 한국은 후진국이죠. 그 다음에 이거 스탠포드 대학에서 흥미롭네요. 반도체하면 실리콘인데 질산갈륨,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가성비가 좋기 위해서는 질산갈륨과 다이아몬드를 섞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손실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리콘보다 질산갈륨 이런 걸 쓰는 것이 좋다는 취지예요. 좀 더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면서 더 가성비가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연구 중이죠. 만약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대박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또 안 될 과학이 돈 되는 과학. 이제는 우주 개발은 더 이상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컴퓨터하고 똑같죠. 지금은 소형 컴퓨터처럼 컵 크기로 위성이 된다. 과거에는 수천억 위성 하나 쏘아올리면 수천억 들었는데 이제는 2억이면 된다. 몰랐는데 안 될 거야. 그 친구가 또 이런 로켓을 직접으로 제작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호감이 가네요. 이렇게 로켓 제작했다는 거 2억 들었대요. 그리고 또 이건 머스크가 헤리콥터 같은 거 반대하는 거, 헬리콥터 택시 이런 거 반대하는 것 같죠. 만약에 헬리콥터 택시가 사고 나면 그게 막 주택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커다란 그 감당이 안 되죠. 작은 위성들, 저 컵 크기 같은 거는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면 전부 타서 없어버리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애플리케이션 시장 블루오션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휴대폰에,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도 위성 수신호 받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간벽지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위성으로 하니까 그게 뭡니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죠. 상간벽지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한 것. 이게 블루오션 시장이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이제 업스트림은 이제 우주에 로켓을 쌓아올리고 달기지 만드는 게 업스트림이라면, 이 위성을 가지고서 지구에서 사업하는 게 다운스트림이다. 8조 원 대 290조 원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가 우주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구글이나 메타도 뛰어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카카오나 네이버
삼성전자 모두가 우주 기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우주 관련 우주 산업에 어떤 투자 뭐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세미나 어떤 거기에 그 컨퍼런스인가 그런데 나가는 참가비가 입회비가 2천만 원이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핫한 데다 이렇게 만들 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돈나무 캐시우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했죠. 난 다른 거 몰랐고 2014년에 4달러에 구입했는데 330이다. 물론 중간에 팔았나봐요. 그래서 다시 뭐 100달러인가 다시 샀는데 벌써 3배가 뛰었죠. 3배 가까이. 그래서 돈나무가 작년에는 울상이었는데 올해는 뭐 행복합니다. 돈나무가 어쨌든 간에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IT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코인에 투자했죠. 테슬라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인드라가 강조했죠. 차이나하고 계속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테슬라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과거 록펠러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록펠러와 마찬가지로 이런 치킨 게임을 하면 테슬라는 손해를 안 봐요. 덤핑을 하더라도. 근데 중국 애들은 지금 마진이 없거든요. 안 그래도 적자인데 치킨 게임 하면 중국 애들 상당수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가 더 누적되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이기는 구조다. 당장은 올해는 단기적으로 볼 때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생산 대수는 한정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면은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게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다. 테슬라에게 올해나 내년 초에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온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장기 전망은 굉장히 유망하다. 에너지 기업이다.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다. 그다음에 스페이스X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챗 GTP 인공지능 산업이다. 이런 모든 면에서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치킨 게임이 막바지에 오를 때 주가가 단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폭락한다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26% 폭등했죠. AI 단기 이슈 종료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3%, 5%, 6%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한꺼번에 26% 올라가는 거는요, 이렇게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호는 뭐냐면 꾸준히 1%, 2%, 3%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26% 한꺼번에 폭등했다는 것은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가 AI, 샘알트만 청문회로 인해서 폭등했던 것이 엔비디아 26% 폭등하면서 AI 주식이 과매수에 도달했다. 저는 과매수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지만 엔비디아 AI 관련 주식을 익절할 때다. 만약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만약 AI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전량 매도하는 것은 아직 최고점이라고 딱 이러고도 또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26% 폭등했다면 50% 정도는 익절했을 거다. 그리고 다시 엔비디아가 조금 더 포지션이 다시 중립 단계로 오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하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과매수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 얘기했죠. 올 하반기하고 내년 초는 부채 협상이 아무리 누가 강조할게 부채 협상이 잘 안 되건
중요한 건 부채 협상 자체가 아니라 유동성이라고 했죠. 유동성은 어차피 올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어려워요. 예. 유동성이 그러니까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건 나쁜 뉴스가 나오건 유동성이 없으면 다 악재로 작용하고 유동성이 좋으면 풍부하면 악재도 호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올 하반기는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유동성이 줄 수밖에 없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대응이야. 신만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꼭 반대로 해요. 단기 투자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간 지표죠. 이런 게 부채 협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냥 모르는 얘기예요. 잘 진행되다가 또 안 되는 게 부채 협상이거든요. 그리고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이 부채 협상에 대해서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후기 신자유주의, 인드라 세계 최초의 후기 신자유주의론의 핵심이 뭐죠? 석유 기반이 아니라 영구 부채 기반 달러 시스템이 후기 신자유주의론의 핵심이죠. 신자유주의, 전기 신자유주의 체제는 석유 기반 달러 시스템이라면, 달러 결제 시스템이라면 후기 신자유주의란 석유가 대신에 영구 부채 기반 달러 시스템이다. 그래서 인드라 늘 강조하는 게 달러 휴지가 안 되고 이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는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는 더 커져도 된다. 더 커져야만 된다. 달러는 더 많이 찍어야 된다. 이걸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는 안 무너지고 달러가 휴지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에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면 파운드가 휴지되고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면 독일이 휴지가 되고 그게 중국 사람이면 중국 위안화가 휴지가 됩니다. 일본 사람이면 엔화가 휴지가 되겠죠. 달러가 휴지돼도 맨 마지막에 휴지가 됩니다. 코인이 먼저 휴지가 되지. 달러가 휴지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휴지가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근본 이제 했다가면 세계 경제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경제에 무식한 음모론자들이나 주장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조재길, 김현석이 좀 쉬고 있나봐요. 조재길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대차대조표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세계 유동성 이거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통화 속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유통량, 전 세계 달러 인덱스, 인드라 중요한 지표죠. 달러 인덱스나 그 다음에 유통량 이런 것도 대차대조를 보면 되겠죠. 나 추북일 미국이 중국과 이거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미국이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하면은 미국이 욕먹고 오히려 반미 빌미를 줄 수 있어요. 미국이 중국과의 그런 대결을 냉전적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신제국주의 방식으로 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편적 커먼 센스 상식에 기반한 반중을 해야 돼요. 상식에 기반한 반중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요거에 대해서 동맹들과 함께 가치로 해야 돼요. 미국 혼자 하는 것은 이거는 트럼프나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미국에게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손해예요. 그거 CFR에서 지적했고요. 지난번에 무슨 풍선 그런 것도 그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미국이 그런 것들 그냥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의 맹꽁 시파르가 이 뉴스를 보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계속 관세 규제를 할 때만이 맹꽁 시파르 쭈꽁 상당히 자기들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 때 했던 그런 관세 규제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면 오히려 쭈꽁 공산당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미국에 돌릴 수가 없잖아. 맹꽁 시파르가 책임져야 되고 쭈꽁이 책임져야 되고 파시스트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쭈꽁 지금 지도부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속으로.
왜냐? 경제 실정되면 반쪽 정원처럼 이거는 무슨 사회주의 빼는 탓이다. 미제국주의 음모다. 뭐 이렇게 욕해야 되는데 이든영이 풀어버려. 그러면 그런데도 쭈공 경제가 망가졌어. 이거 누구 책임이야? 쭈공 자신의 책임인 거죠. 이해가 되시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냉전이 아닌 신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쭈공의 역할이 있어요. 국유본이 쭈공의 위안화를 준 기축통화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달러를 더 찍어내도 되는데 미국 경제 기반에서 달러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엔화 찍어내고 파운드화 찍어내고 유로화 찍어내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위안화 너도 좀 찍어.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장은 국유본 임명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한국은행장은 누가 임명하죠? 국유본 임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장은 국유본 임명해요.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위안화가 준 기축통화인 것은 그만큼 달러 대신에 위안화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나라에 투자란 얘기예요. 국유본이 더 직접 해도 되는데 미국이 직접 해도 되는데 달러가 없어.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를 쭈꽁이 찍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와줘라. 한국도 한국 원화가 G8으로 나가면 한국 원화도 돈 좀 더 찍어내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쭈꽁 역할이 있고 한국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쭈꽁의 경제의 급속한 붕괴는 세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망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강조했잖아요. 국유본이 메콩 시파르를 임명한 것은 메콩 시파르가 중국 경제를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천천히 망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메콩 시파를 임명한 겁니다. 메콩 시파는 잘하고 있어요. 쭈꽁 경제를 서서히 망가뜨린 재벌 3세 망난입니다. 세 번째는 쭈꽁에 대한 공급망 문제가 생기니까 중공의 세계공장 준공을 없는 쭈꽁 없는 세계경제를 구상하려면 인도나 동남아나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경제가 그만큼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투자가, 신자유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기획, 신자유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 없이 경제 성장 없고 투자 없이 경제 발전은 없는 거죠.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지금 속도가 더디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 10년 정도면 굉장한 속도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동유럽 그런 국가들이 경제 발전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제2의 대한민국으로서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주제인 외교 안보 정치 CFR 채텀하우스 VOA 조은정 김영교 RFA 이든영 성렬영 오른소리 원희룡 세훈영 철수영 유정복 김태우 우리 동네 B 아침한개 추국의 국토전략 유튜브 어전 그런 제목인데 지금 12시 42분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3부로 진행해서 1부 쉬었다 오겠습니다.